대상 지역으로 묶인 전주의 올 하반기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 선호로 전북 지역 중소규모 건설사들의 외지 업체 눈치 보기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긴 시간 겪어온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거래는 줄었지만 아파트값은 혁신도시 같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올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이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이 아파트는 2년 전 분양 당시 평균 6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도심을 중심으로 수백 건의 불법 투기 사례가 적발되고 전주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아파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대기업이 에코시티 2단계 개발 용지에 740여 가구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8, 9월쯤 분양해 2024년 초 입주가 목표입니다. 전주시와 국방부가 진행 중인 부지 소유권 이전 협의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라면 1년 10개월 만에 대기업 아파트 분양이 재개되는 겁니다. 봄 때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추는 것보다는 사업 승인을 받고도 여러 차례 분양을 연기했던 또 다른 대기업도 같은 시기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분양이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투기 열풍을 몰고 온 외지 투자자들이 단속 강화 이후 이뤄지는 첫 분양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사입니다. 분양가 심의 대상인 이들 아파트가 지금의 분양가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도 주목됩니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분양가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아파트 투기 단속이 이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전주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북 전반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은 하도급을 달라며 읍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파구는 없는 건지 이어서 서승신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견본 주택입니다. 이달 초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55대 1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입지보다 수도권 대형 건설사라는 이름값이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여자분들은 그러면은 그래도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난 2월 분양을 마친 이 아파트 단지도 청약 경쟁률이 58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공사는 역시 수도권 1군 업체입니다. 올해 들어 전북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모두 4곳, 전북 건설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가운데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현장만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 수도권 평균보다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간 공급이 적었던 지역이나 희소 가치가 높은 대형 브랜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높은 경쟁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짓기를 꺼려하고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대형 건설사들을 찾아다니며 하도급을 읍소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 지역에서 외지 업체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실제 계약을 따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본사까지 방문하고 여기서 도에서도 같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업체가 하나도 지금 수정한 게 없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하도급의 60% 이상, 자재의 80% 이상을 지역업체와 계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민간 사업이라며 외면해버리는 외지 대형 건설사들. 전북 지역 건설업계 고사와 자금의 역유 유출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12명 가운데 탈당기를 냈거나 출당 조치된 의원은 모두 7명으로 김수흥 의원 등 나머지 5명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탈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고층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노동자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45층에 달하는 한 오피스텔 건축 현장.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고층 건물 건설에 쓰이는 타워 크레인은 이렇게 건물 외벽에 고정돼 있는데요. 이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골조 공사가 마무리된 지난 15일부터 이뤄졌습니다. H빔 설비 3개로 건물과 타워 크레인을 연결해 지지하는데 위쪽부터 하나씩 해체하다 마지막 해체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노동자들은 건물과 타워 크레인에 줄을 연결해 이를 몸에 감고 작업하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숨진 노동자가 안전줄을 착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줄을 비롯한 안전장비가 사고 당시 제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잇따르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이 책임지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청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것이 되니까 이제 원청에서 직접 챙기고 하청에서 충분히 그런 안전 장치들, 예방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기준 타워 크레인 관련 재해 70%가 장비 설치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가운데 이를 막을 안전 장비의 재질과 규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배분 기준을 놓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주변 지자체들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출범 보름 만에 3개 시군이 상생안을 마련했는데요. 수변도시 개발과 행정구역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 방안을 찾는 게 협의회의 역할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껏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결단과 합의가 새만금 사업의 물줄기를 바꾸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최근 3개 시군이 갈등을 빚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 사업 배분 기준에 합의한 게 행정협의회의 첫 결실입니다. 전체 900메가와트를 산업투자형과 개발투자형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산업투자형 450메가와트는 군산에, 김제, 부안에는 개발투자형 발전사업권을 각각 225메가와트씩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과 지역별 인구, 면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225메가를 얻었습니다. 김제시 복합단지 개발에 아주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이제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전량의 절반을 확보한 군산시는 군산 수역에 설치될 300메가와트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합의 내용을 이제 가서 알리고 이제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의 그 집회는 이제 중단을 이제 해야 되겠죠. 새만금 개발청은 행정협의회 운영이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합의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못하지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협의회가 그동안 갈등을 빚던 수변도시 개발과 행정구역 설정 등 시군의 이해가 맞물린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가 일부 관변단체들을 앞세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맹목적인 공항 찬성 여론몰이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국가와 정부의 환경보호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공항 건설을 열망하는 전라북도와 일부 관변단체들의 명분 없는 발목 잡기로 호도되고 있다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도 맞지 않으며 갯벌을 파괴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부추기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환경단체가 아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었다며 도민끼리 갈등을 부추기는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2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64만 5,800여 명입니다. 전주에선 지난 17일 경기도 시흥 확진자와 접촉한 한 명이 감염됐고 부안에선 서울에서 같은 방을 쓰던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 격리자 한 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에선 지난 5일부터 18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은 담당자로 지난달 14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점심을 먹다 적발됐습니다. 전주시는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 해당 음식점엔 150만 원을 부과했고 적발된 공무원들은 집합금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탄소 국가산단 등 전북의 주력 산업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문제와 핵심 인력 양성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탄소 국가산단. 올해 초 탄소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최근 탄소 국가산단이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단지로도 선정되며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새만금에는 SK 컨소시엄이 2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하는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도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로 전북의 산업 지도가 변화하면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탄소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추가 유치를 통한 시장 확대가 관건인 탄소 산업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절반에 달하는 전북의 노후 산업단지 비중을 줄여 관련 인력과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제조업의 생산 기능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학의 교육, 그다음에 연구 기능까지 이제 산업단지에 다 담겨서 하나의 도시와 같은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데이터 산업은 정부 차원의 균형 발전 정책에 포함시켜 새만금에 마련될 데이터 센터 주변에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발전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데이터와 센터에 관련된 서버라든가 또 부품들을 또 주변에서 생산하고 이것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고 또한 전북의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과 수소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융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도 과제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 활동비로 매달 1,000만 원 넘게 세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기획 보도, 오늘은
순창군의 민선 7기 3년을 짚어봅니다.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재선거를 통해 순창군을 이끌게 된 황숙주 군수. 내리 3선에 성공하면서 장류 등 식품 산업과 건강 웰빙 분야를 특화시켰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는 6대 분야 45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순창군은 이 가운데 완료됐거나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40건으로 88.9%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군수는 순창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성 행복 소통실 설치,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순창읍을 중심으로 문화광장과 테마거리를 만드는 등 도시재생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과 결혼 이주 여성 어린이집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는 등 다문화 가정 정책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방이에요. 본국에 있는 나라 여성들 만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 풀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약 사업에 필요한 예산 4,600억 원 가운데 70%에 가까운 3,200억 원이 국도비여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유스호스텔 건립 등 5개 공약은 타당성 부족으로 보류됐고 강천상과 장류단지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화는 여전히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천사를 구경하고 오시다가 시내로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지만이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8기의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지역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온 최인규 고창군 의장이 탈당했습니다. 최 의장은 앞서 본인에게 내려진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윤준병 지역위원장의 뜻과 다르게 이뤄진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었다며 거대 정당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탈당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장은 지난달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윤 위원장 측이 특정 후보 지지를 독려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등 지역위원회와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실천단이 오늘 전주를 찾아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며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실천단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더는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전주시 지역위원회는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으로 의회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해당 시의원을 강력히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에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사고방식과 태도가 지방의회를 더럽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비위 의혹을 받고 있거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시의원을 제명 출당 조치하고 공직선거 출마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분도 요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를 깨고 인사행정을 강행한 전북교육청 한 간부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해당 간부가 단체 협약상 규정을 위반하며 공무원 승진을 진행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근무 평정 분리 등 공정한 인사체계 개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제도 개선 전담팀의 일방적인 운영을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절 휴무 등 불이행 사항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무원 승진 관련 규정은 2016년 단체 협약 체결 이후 적용했고 인사제도 개선 전담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고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무는 교원, 교육공무직 등 다른 직종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원과 무주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임실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관측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임실군 강진면과 덕치면 등에 우박이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엔 내일 새벽까지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한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북현대 프로축구단이 코로나19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관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프로스포츠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